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막 품격 냄새가 막 풍기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2부는 정면의 품격으로 꾸며지는데요. 자, 오늘도 이게 단독 처리도 있었고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최소한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품격 있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투민수 품격인데요. 우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근데 저기 차 안 갖고 다니시죠? 예. 아니 7cm가 더운데요. 아이고. 퇴근길에. 오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합 10cm가 되면 네. 14년 만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눈이 내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시든지 하여간 이게 7cm가 더운다라는 건 이거는 폭설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게 좀 그렇습니다. 퇴근길, 내일 아침 출근길. 내일 아침 출근길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예, 어쨌든 우리는 품격을 지켜야 되니까요, 지금. 예, 품격 있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이태원 특별법은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 재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민수 대변인부터.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여야기 때문에 이런 차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네. 지난번에 마지막에 먼저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그때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하도 길게 시간을 써가지고. 지금 말씀하세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죠?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말 이태원 희생자분들 그게 벌써 1년이 훨 넘었는데 그 유가족들의 그 정말 그 마음을 좀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는 이게 여야 간의 협상이 참 계속 진행됐습니다. 근데 막판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또 여당 의원들이 또 퇴장을 하셨어요. 저는 그 퇴장하는 모습도 저도 정치부의자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당이 집단 퇴장을 습관성으로 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국회의장께서 중재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재안을 수용해서 여러 조항도 삭제가 됐고요. 중재안이라는 거는 선거 이후에 한다라는 그 얘기죠? 그거하고요. 네. 특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우리 민주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의 윤재 원내대표님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또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좀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했으면 여야 모두가 해야 실행 담보력도 되고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 행사를 철회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이 두 법안은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후보 때도 참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손바닥에 왕자거리까지 그려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전임 정권에 대한 못마땅함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본인이 수사를 했다. 댓글 공작 사건이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법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만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국민들이 지금도 저는 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본인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배우자 문제에 대한 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그냥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도 전 대통령이 특검 법안이라도 한번 읽어보셨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난해 연말에 12월 28일 날 통과가 되니까 이른바 그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죠. 그 홍보수석입니까?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거부권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국민들 보실 때 정말 무도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법안도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신년 국무회의 날짜를 법안 국회 이송에 맞춰가지고 시간도 바꾸고
아니 1월 2일 날 국무회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을 챙겨야 될 국무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 법안 거부하겠다고 시간 바꿉니까? 그래서 또 국회에서 송부가 안 되니까 또 연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5분 만에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거부권에 서명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윤 대통령께 이제는 공정과 상식, 법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전 근본적 회의감을 갖는 국민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이런 여론들을 보시고 할 때는 지금이라도 오늘 무슨 이게 재의결 표결이 없었다고 그렇게 뭐 여당이 또 공격하실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통령 그러셨습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종 지표상 여론조사상 나오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용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진짜 우리 길게. 김민수 대변인. 좀 길었습니까? 진짜 길게 하시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짧게 길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예. 예. 공정한 방송. 우리는 진짜 공정 빼면 아니, 큰일이에요. 교수님 대단하신데 기억력 2주 전인데 그게. 아니 아직은 그래도 뇌세포가 활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다행스럽게. 예. 말씀하시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김대엽 병풍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선거 민심이 얼만큼 조작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재의결 같은 걸 미룬 경우를 봤을 때도 민주당이 정말로 쌍특검을 총선용으로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말 들이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통령의 제2요구권 발동 시에는 민주당이 지금 15일 내에 다 재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지금 이것을 미루고자 하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지금 총선 공천 시기를 뒤로 해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이탈표들로 이것을 재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총선 끝까지 이것을 꽃놀이패로 활용하겠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에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를 했던 건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과연 누가 먹었는지 50억, 10억 뭐 몇천만 원 단위까지 전 다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몸통과 머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을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 유력 혐의자가 범인을 잡자며 검사를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특검 제도 등을 계속해서 이러한 사법 제도를 악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선거가 100일 안쪽으로 남았는데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진짜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등으로 승부를 낼 자신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론 조성해서 지금 이거 선거 전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간다. 권한쟁의 심판이 이때까지 보면요 543일 걸립니다. 결정 나오는데요. 평균이 그렇다는 네, 평균이요. 거죠. 평균이. 네, 평균이. 예. 자, 그럼 이거 1년 반이 더 걸리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국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선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승부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병풍 사건이나 김만배 지금 여론 조작 사건처럼 지금 이 또 한 번에 여론을 호도하겠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교수님. 누가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이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예전에 시절 얘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줄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캠페인을 크게 했습니다. 회의장마다 붙여놨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화 이후에 어느 대통령도 본인 가족 혐의를 밝히는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사저 관련된 특검을 받아들였고 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거부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당대표 관련 수사 있으면 매일 뭐만 있으면 방탄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탈탈 털었다는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까지 수사가 제대로 전혀 안 됐지요. 그리고 이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 녹취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벌써 검찰이 혐의가 없다면 혐의 종결을 하든지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지 윤석열 검찰이 지금 20개월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손을 못 댄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 높은 국민들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거를 본인 배우자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자꾸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말 400여 건 가까운 압수수색과 함께 6번의 소환 조사를 받고 진행됩니다. 이 대장동 특검 그냥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50억 퇴직금 아들이 받았다는 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당 주도로 특히 정의당에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50억 클럽에 지금 돈 받았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부터 비롯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이걸 진상을 밝히지 않는데 왜 못 밝힙니까? 이마저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당당하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고 다른 거를 제가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선 여기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에 관계돼서 400번 압수수색 한 적 없습니다. 예, 한 건의 압수수색을 그거를 수십 건으로 장소마다 회의실마다 다 세워서 이렇게 400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던 건 이고 이거 수차례 말하지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했던 건이에요. 그리고 담당 검사들과 경찰들이 혐의가 없다 이거 기소가 안 된다라고 보고까지 올라갔던 건입니다. 그럼에도 위에서 이거 무시했던 건이에요. 이 보고서를. 근데 이러한 부분들 신문만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건들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여론 호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이러한 진위를 밝힐 거라면은 지금 이거 아무리 수사 탈탈 털고 지금 특검 빠르게 추진해도요. 총선 이전에 결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과 나오지 않는 것들로 맨날 떠들어대서 지금 이거 결국에는 국민 여론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발 좀 대한민국의 선거에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는 이런 여론전들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네,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범인의 당적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특검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그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22년 9월부터 민주당이 제출을 했었고요. 작년 4월에 야 4당이 공동으로 신석 처리 안건을 했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판단력이 있다면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미리 특검을 받던 거부를 했던 그게 1년 가까이 됐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엄두가 안 났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테러 사건 이 당적 부분이 정당법에 물론 그 수사한 분들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게 맞습니다. 24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제 기억으로 바로 다음 날인가요? 유력한 언론에서 민주당원이었다. 이걸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있으니까 이분이 또 국민의힘에서 오래 당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당국이 경찰이 양당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걸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아마 국민도 했을 겁니다. 한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런 식으로 그 보도들이 나오면서 우리 처음에 그 기사 때문에 그 이어진 게 뭐겠습니까? 자작극이다. 민주당원이 벌인 소행이다. 이러면서 대단히 많은
그 아주 명예훼손을 가져올 수 있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보도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김 씨, 이 범인, 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당정 요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경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어떤 의도로 백주 대낮에 제1야당 대표를 유력한 정치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예. 본 사람이면 그 예. 장면을 본 사람이면 뭐 의도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저들이 요구하는 건 물론 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익보다는 공익의 차원에서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그럽니다. 재판정에서 이게 밝혀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이 그렇게 압수수색도 했었고 많은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저는 내일 발표할 때 이거를 비공개로 싹 뺀 다음에 과연 김 씨의 범행 동기랄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성향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뭐 저도 내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 법상 지금 현행 그 정당법상에 지금 이러한 피의자에 대해서 정당 소속 정당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고 이것을 밝혔을 경우에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현행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현행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정당법 58조에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국회에서 먼저 계속 예외를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에도 근접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혹만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민주당원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자작극이라고 할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가짜 입당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만에 하나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먹어야 되거나 한국 자체가 욕먹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죠. 근데 이거의 이 사건의 본질을 계속해서 흐리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되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더 관심이 있어하고 더 화가 나고 더 흥분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송 과정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17개 강역도시의 지금 의사단체들 중에서 13개 지역이 벌써 지금 이재명 대표 이송에 대한 논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뭐 서울이나 지금 부산이나 네 그리고 여기 경남이나 광주까지.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10월에 공공지역 의료 TF까지 만들면서 지역에 뭐 공공의대 신설 법안까지 밀어붙이면서 했던 지역의료 정상화 를 외쳤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핵심이 돼야 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범행 동기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처벌을 하면 된다는 것이 1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많이 다치셨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회복되면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이나 잡음은 어떠한 소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거 조금 간단하게 하시고 이낙연 전 대표 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11일 날 신당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 뭐 선언한다 그러고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좀 전에 얘기한 부분들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출연도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오셨던 소방대원들, 경찰관 분들 다 감사하고 구급차 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잘 해주신 부산대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수술을 잘 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리고 전 이런 문제들이 이게 어떻게 그 당대표의 테러 사건과 피습과 수술 이송 과정이 특혜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지방의료 현실을 무시한 그런 걸로 과도하게 매도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이 또한 우리 현명한 국민들과 그 합리적인 분들이 판단하시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정쟁을 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과도한 공격과 비판은 좀 여야 모두가 이런 부분에 모두 진중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입장문을 내셨던데 저도 사실은 저도 알고 기자 때부터도 뵀었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말씀 하셨던가 했었을까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내용이 보도됐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좀 불쾌하기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 시민단체가 했는데 그 숫자에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일 때 노동 관련된 그 숫자를 빼면은 참 표현이 좀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국민의힘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수치가.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를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김민수 대변인한테는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이준석 위원장의 신당 뭐 지금 이낙연 신당이 이렇게 뭐 빅텐트를 쳐가지고 그 빅텐트라는 건 연합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합당이나 이런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 그 가입자가 4만 명 정도 됐다라고 어제까지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4만 명의 당원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약 260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지역구당 150명입니다. 네, 그것도 온라인으로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식적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비를 내는 당원도 아닙니다. 책임 당원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많은 수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온라인상 허수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이든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이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지대 창당이 단지 네거티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진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부분이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텐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합당은 아니고 그럼 느슨한 연대라는 소리인데 그게 네. 브라질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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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정파 등록제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게 단단하게 대한민국에서 모여도 힘든 판에 이게 느슨한 연대 단지 의석수를 노린 연대로는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빅텐트요. 30초, 20초. 20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빅텐트를 친다면서 모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본인들끼리 텐트에 다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들어올 여지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빅텐트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국민들이 무조건 양당 싫어서 모였다 해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사랑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치나 비전이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